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타짜에서 봤던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력가들에게 골프 치러 가자고 접근한 뒤 음료에 마약을 타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막상 피해자들은 도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박집을 급습합니다. 이불을 덮어 만든 도박판 위엔 포커카드와 함께 5만 원권이 수두룩합니다. 40, 50대 남녀 8명이 함께 골프를 치러 왔다가 밤에 숙소에서 도박을 벌인 겁니다. 현장에선 필로폰 등 2종류의 마약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8명 중 1명에게서만 마약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함께 사기 도박을 기획한 일당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을 기획하는 총책, 타짜 역할을 하는 선수,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골프 동호회나 부동산 관련 업을 하며 알게 된 남성 재력가를 노렸습니다. 일당인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들에게 골프를 치자고 유인한 뒤 숙소에 들어와 커피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타먹이고 도박을 권유했습니다. 또 승부 조작을 위해 각자 역할대로 정해진 좌석에 앉아 미리 제작된 속임수 카드와 중간중간 약속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충청권 일대에서 모두 7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쉽게 신고를 못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도박 같은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6명은 구속하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4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앞으로 골프장 주변 사기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천안 성안읍 메주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전복돼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 커브길을 돌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7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금산군 추구면 인근에선 승용차 등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당진시 성문 방조제에서 64살 A씨가 야간 해루질을 하다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연안구조정과 소방정 등 7척 계배가 투입돼 해양 수색 중으로 경찰과 해경, 소방대원 등 19명이 육상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A씨가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돔구장 설계 변경과 관련해 협소한 부지 면적과 예산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전시가 이런 지적들을 검토한 결과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영을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이색 방안도 모색합니다. 조영진 기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이후 돔구장 건립이 검토됐던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예정대로 개방형으로 건립됩니다. 이 시장은 나중에 돔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 설계안을 변경하려 했지만 한밭운동장 철거와 실시 설계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설계비 증가와 건립 일정 지연 우려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의 증가로 시민과 야구 팬들이 기대하는 2025년 시즌 개막에 맞춰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야구장 건립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설계안에 K-팝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복합 공연 기능을 추가하고 2만석인 관람석 규모도 최대 1,500석 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야구장 최초로 인피니티 풀과 서핑존 등을 설치해 수영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하고 스포츠펍과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시민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육과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돔구장으로 변경 시 3에서 4년 이상 야구장 건립이 늦어질 우려가 컸던 만큼 지역 야구계도 개방형 야구장 확정 소식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좋은 야구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좋은 추억거리를 또 경기장에 볼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대전 시민으로서 이제 너무 반갑죠. 야구인으로서 또 반갑고. 우여곡절 끝에 개방형 야구장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당초 계획대로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을 맞는 2025년 시즌 개막에 맞춰 준공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2018 시즌 이후 4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39승 2무 83패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한화이글스는 남은 모든 경기를 이기더라도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9위 두산과도 12.5경기 차이가 나는 하나는 이번 시즌 또다시 10위를 기록할 경우 9번째 최하위로 역대 최다 꼴찌 타이의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산책을 시킨다며 개를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고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줄로 연결해 끌고 다니며 발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산구는 A씨로부터 키우던 개 3마리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고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만하게 줄어들던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 여파로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여기에 계절성 독감까지 더한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접종과 함께 독감 백신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감소세였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15,000여 명 이후 한 달 가까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며 5,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추석 다음 날 2,56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틀 만에 2배가 넘는 5,3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휴일 다음 날 기준으로 보면 3주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일주일 전 병상 가동률이 24.3%였지만 중환자가 늘면서 40%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 이동량 증가의 여파로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유행처럼 급증세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감소했던 진단 검사 건수가 아직 평일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 연휴 이후 유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급증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이런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역당국이 대전 등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주사를 벌인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꼴로 독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마저 비슷해 이들을 구별하려면 PCR 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방역에 더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감 백신으로 코로나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이더라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도 지난 5일부터 선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오는 21일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첫 공공기관장 후보인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충남도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청문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임용 절차를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현 원장인 박 후보자가 3년 전에는 의회 청문 절차를 통과했던 만큼 이번 부적합 판정은 유감이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19일까지 홍성의료원 임원 추천위를 재구성하고
공모를 거쳐 2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해 11월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종시청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업무 과중도 원인 중 하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상 의장은 세종시의 소극적인 인력 운영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시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인력이 배정돼 있다며 직원 사망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아마 정치권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에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해 불안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여당에 대해서는 조속한 당내 갈등 해결을, 야당에는 민생을 먼저 챙기는 다수당의 모습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충청권에서도 취임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충청권에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한 뒤 7월 들어 30%대로 떨어졌고, 지난주 조사에서도 긍정이 37.5%, 부정평가는 무려 61.1%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지난 7월 처음으로 민주당이 앞선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져 지난주 조사에서는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38.2%, 민주당은 47.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추석 민심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인사 문제와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내 갈등을 놓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당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정 안정과 민생부터 먼저 챙기라는 지적을 무겁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 당대표 하나 때문에 이 비대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이거 하나 왜 빨리 정리 못하느냐. 민생을 챙기려면 당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당을 안정시켜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안한 상황에서 민생에선 여전히 벗어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을 제일로 하는 그런 기조하에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협력하고 해나가는 역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욱 잘해야겠다. 지역적으로는 방위사업청 이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같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온통대전 등 지역화폐 폐지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충청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맞물려 여야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민생 챙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역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학생 여론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이번 주에 각 계열별로 통합을 위한 혁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19일과 20일에는 대학 본부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학생과 교직원, 동문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반대 여론이 최대 관건인데 학생회는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반면 교수회는 설문조사에서 88.9%가 통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 파트너인 한밭대는 차기 총장 후보에 오른 오용준 교수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 논의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서산 제20전투 비행단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10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온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군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수사 은폐, 무마, 회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실장은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대전시의 청년 정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전 청년 포털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청년 포털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67개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도 포털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며 연령대 등 조건별로 신청 가능한 청년 정책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장 조유민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점검 무대인 이번 달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친선 A매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조유민 등 모두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024년 파리올림픽 대표팀도 이달 26일 우즈베키스탄과 친선 경기를 앞두고 첫 번째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대전 하나시티즌의 변준수 선수와 당진 시민축구단의 조성빈 선수를 나란히 선발했습니다. 서산시가 내년 7월까지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간월도에 랜드마크형 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탐방로 조성 사업은 간월도의 특색을 살려 간월암과 천수만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도록 간월도 굴탑 인근 공유 수면에 길이 113m의 해안데크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